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는데요. 종교 여부를 떠나서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가 설레이고 기다린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는지 걱정이 듭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 미사 파문 속에 오늘 여야 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는데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여야 대변인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 상황 매우 어지러운데 국외 문제도 역시 어지럽습니다. 한일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이어도를 방공 식별구역에 포함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 국방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도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 소속의 일부 사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습니다. 사제들의 시국미사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사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 옳습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 옳습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YES,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사와 함께 항상 걸어가는 길이었던 것처럼 비춰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나란히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아주 강경 발언을 내놓았어요. 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부 천주교인들의 대통령 사퇴 촉구에 대해서요. 청와대는 오늘 NLL로 화답했습니다. 내용 동의 여부를 떠나서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NLL 발언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요. 행간을 읽다 보면 사실은 대통령 사퇴 촉구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요.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은 사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이라면서 결코 자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NLL 발언이라는 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의 포격 사건에 대해서 박창신 신부가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발언에 대한 것에 화답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는 일부 천주교인들의 시국선언, 또 불교와 개신교 쪽의 일부 단체에서 또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미국 시국 미사에 이어서요. 불교와 개신교 성직자들도 시국 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진보적 승려 모임인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부재에 대해서 규탄과 참여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열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스님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요. 이번 시국선언에 지금까지 7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시국선언 시점은 이르면 28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신교 목사 모임인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도요.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금식기도 모임을 열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국회는 어땠습니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파행을 겪었다고요? 왜 그렇죠? 네, 오늘 정 총리가 유독 바쁘신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긴급 간부 회의에 이어서 대정부 질문까지 소화를 했는데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이래저래 진땀을 뺐을 것 같습니다. 쟁점은 역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인데요.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했다라고 서술했다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요. 정 총리는 역사의 진실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해서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의 쌀 수탈을 쌀 수출로 적은 것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 맞느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검토할 일이라고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인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 총리의 이런 답변을 미리 예상했나 보죠. OX로 질문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변호사처럼요. 네, 그런가 보네요. 네. 근데 오전에 국가와 안보를 언급하셨던 분이 왜 일본 침략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셨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의 형태가 상당히 좀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도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오늘 여야 대표가 오늘 또다시 만났는데 이 국회 국정, 이 정상화를 모색하게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은 났습니까?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요. 전국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도출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며칠 내 민주당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김한길 대표는요. 전국 정상화를 위해서 4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협의체 아래 3개의 논의 단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건데요. 역시 논의될 핵심 사안은 특위와 특검 그리고 예산안 마지막으로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 등 총 3가지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우여 대표는요. 3, 4일 이내에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로 일단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여당이 최근에 특위를 수용한 만큼 예산에 대한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4인 협의체가 제안이 됐었죠. 예, 네. 위기 때마다 이런 건 항상 제안이 됐었는데요. 별다른 예. 효과는 없었어요?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네. 3, 4일 내면 이번 주 안에 이제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 네, 근데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요. 정면 승부 2라운드에서 여야 원내 대변인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정치 세력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창당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송우창 의원이요. 오늘 오전에 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2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이라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신당 창당 시기와 관련해서 송 의원은요. 내년 언제까지 창당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기나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신당 창당이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안철수 의원 측의 행보에 대해서 또 애매한 안개 속 문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일이면은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목요일 날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네요.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 이 영토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동진국해의 방공 식별 구역을 놓고 우리가 지금 중국과 다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주한 주중 대사관의 쉬징밍 육군 소장을 오늘 국방부로 불러서 유감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제주도 일부 구역과 중첩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어도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정했고요.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뒤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5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심에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경인로 고척교 서단에서 동단 방면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하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신촌로 아현 삼거리부터 신촌교차로까지는 시속 20km 미만이고요. 양화로 따라 동교동 삼거리부터 홍대 입구 까지도 양 방면이 서행입니다. 세종대로 청계광장 교차로에서 광화문까지도 이미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요. 반대편도 서행입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동부가선도로 외곽 의정부지로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부터 장안교 이후로 중랑교부터 녹천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수락 지하차도부터 월계 1교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도는 제주도 서남쪽에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물속에 있는 돌섬인데요. 지난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립하기도 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처럼 중국도 이어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그런 비슷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지난 23일 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하면서 이어도를 포함시켜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우리의 관할 해역인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우리 측에 통보했죠? 그렇습니다. 네. 방공식별구역 뭐가 문제되고 또 이건 뭐죠? 예,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권한이 작용되는 건 아닌데 네. 자국의 영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공보다 더 넓게 설정된 구역입니다. 비행기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네. 그래서 식별해가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여유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네. 그야말로 방공을 위해서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확인하는 그런 존이다. 네. 지역이다. 이런 영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영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카디제라고 합니다. 카디즈? KADIZ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카디저에 들어오면 네. 우리 레이더가 포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무슨 비행기인지 확인을 합니다. 네. 만약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전투기가 떠서 네. 상공에서 확인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흔히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그 어떤 특정 나라의 관할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보다 영공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의 영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공해상에 설정되어 있고, 예, 거기에서는 무해 통항권이 네. 허락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영어로 카디즈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이 우리 측에 통보한 구역이 우리랑 겹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구역은 제주도 서남쪽 상공에서 네. 일부 겹치고 예. 또 겹치지는 않지만 네. 그 이어도 상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어도 상공도 중국이 이제 포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함한 거고 또 일부 다른 지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하고 중국의 일방적으로 통보한 그 방공식별구역하고 겹친다는 거죠?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협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국가 간에? 예, 아무래도 이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네. 스스로 선포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게 중첩되면 네.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 구역에서 충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웃 나라끼리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협조하고 무역도 하고 함께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중국 대사관의 무관을 불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 전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어서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다. 네. 따라서 저희들은 중국이 만든 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더라도 예. 통보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유감이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협의를 하자. 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 무관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오는 28일 날 그 한중 간에 예. 차관급 전략 대화가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서울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국방 차관하고 중국군 부참모장이 하는데 예. 예, 거기에서 의제로 예. 포함될 수 있도록 네.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습니까?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네. 포함되면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궁금한 것이 우리의 해상과학기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호도. 그렇습니다. 이호도는 중국과 일본에도 이렇게 방공식별구역 양쪽에 들어갔는데 예. 정작 우리나라는 왜 방공식별구역에 이호도를 왜 포함시키지 못했나요? 예. 이 카디저 한국의 그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도에 네. 6.25 전쟁 때 설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당시에 그 소련이나 북한 공군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예.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과거 이야기죠. 예. 중국도 방어 대상이었고, 예. 그래서 영토 분쟁이라는 게 본격화되기 이전에 설정이 되어서 아마 최남단에 있던 예. 이어도는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어도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예. 관할하는 지역이고 예. 또 우리 한국군이 작전을 할 수 있는 인가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 해군과 공군이 항상 작전을 하고 있고 예. 우리 해군도 거기서 경계를 하고 공군도 늘 그 부근을 경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한국전쟁 이후에 방공식별구역 60년 전 이야기인데 예. 그동안 왜 방치됐는지, 왜 이런 문제를 예상을 못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어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을 때인데요. 네. 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전쟁 때니까 네. 당시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에서 극동 방위 목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 초기에 그어놓은 선이 그대로 한일 간에 네. 그게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년부터 네.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네. 했는데 네. 일본 측이 이제 거부를 했고 네. 그렇지만 이어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를 이제 가서 경계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일본 측이 그러니까 10여 차례 우리 측의 협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이제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항공기가 뭐 중국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또 일본에는 현재는 통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어도에는 저희들이 항공기가 들어갈 때 항상 30분 전에는 통보를 합니다. 30분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통보만 하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데 네. 중국이 설정한 그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네. 자, 일본 측에 자 이쪽 그 상공 지나갈 때 30분 전에 통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60년 동안 반복되어 왔는데 10여 차례 협의를 요청해도 일본이 뭐 응하지는 않았고 네. 그럼 그동안 이렇게 언론에도 부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문제 제기가 제대로 없었는지. 네. 네, 그래서 저희 정부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2008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고시를 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항상 그 공개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라는 것이 국제 어떤 기구의 고시랍니까?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뭐라고 고시를 했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구역의 그 좌표들을 그 발표하면 네. 그 좌표를 이으면 저절로 방공식별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시한 것이 우리가 이어도 이쪽을 포함했다고 고시를 한 아니요. 겁니까? 이어도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예, 기존에 그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네. 빠져 있습니다. 다만 한일 간에는 네. 이 군용기 간의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95년도에契約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97년도에는 우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라인 또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고시는 했지만은 이어도 이쪽은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좀 문제가 많다. 이런 비난, 지적 이런 게 많은데 그동안 뭐 항의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동안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전혀 문제로 이슈화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중국이 이제 이걸 하면서 네. 새롭게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네. 그래서 저희 정부도 국방부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방안 모색이라는 것이 이게 뭐 확실하게 우리가 이 방공식별구에 우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긋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쨌든 그건 많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간에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네. 그런 상황에 우리 한국이 얽혀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게 우리 국익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점을 판단해서 아마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들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언뜻 느낄 때 한국과 중국, 일본이 이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세 나라가 이게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일 사이에는 그래도 신뢰가 그동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유지되어야만 이 지역의 평화가 계속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큰 틀을 깨지 않는 이내에서 어떤 게 이걸 원활한 해결책인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첨예하게 교차하는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뭔가는 답을 내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방공식별구역에 중국과 일본이 이어도를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어도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에 있는데 우리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권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작전구역 내에 들어와 있고 해서 관할권은 대한민국에 유효하다. 속해 있다. 이렇게 계속 저희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 2006년도부터 갑자기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요. 중국은 대륙붕
네. 이제 이호도까지 뻗어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네.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예. 또 거기에 우리 과학 기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복잡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일 한국과 중국 양 국방 차관 간의 협상, 국방 전략 대화. 이게 상당히 주목되는 회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 노 질문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 옳습니까? 였는데요. 9934님은요. 천주교 사제단 시국미사가 연일 뜨거운 감자네요. 기본적으로는 정치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데에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는 있는 거니까요. 라고 주셨고요. 9934님은 절대 반대입니다. 시국미사 옳지 않습니다. 국론 분열을 조장할 뿐입니다. 라고 9933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에서는요.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 노 질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 옳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으로부터 문자도 받고요. 그리고 여야 대변인 연결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야 대립도 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오늘 오후에 전국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나섰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정호원 총리의 답변에 반발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원내 대변인인 강은희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갑자기 시국미사를 둘러싼 천주교 정의구현 사단의 시국미사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또 언론 보도도 큰데요. 여야 대표가 오늘 전국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나섰는데 이 새누리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한 여야 원내대표 또 대표 포함한 사자협의체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 지금 일단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누가 만나서 서로 회의를 하고
현안을 논의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네. 이제 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사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특검과 특위 양특을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게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네. 이 제안 자체를 거부를 하고 네. 특검과 특위를 동시에 다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당내 의견을 모아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연말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장을 좀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사자 협의체, 4인 협의체 구성은 가능할까요? 양당이 어떤 입장에서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각자의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하면은 협의체가 만들어졌더라도 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자 협의체를 만드는 것 자체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교회 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제 규탄 결의안을 내겠다는 거죠? 일단 지난번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당 새누리당의 국방위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민간에서도 장성 출신들이 이와 관련해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국방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예. 여야 국방위원들이 합의가 되면 규탄 결의안을 낼 수 있고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안 되고 이제 국방위 전체에서 합의가 되면 별도로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부 기독교 단체 또 일부 불교계 단체도 오는 28일 이 천주교 정의교회 사제단의 시국미사와 비슷한 형태의 시국선언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천주교회 정의구현 사제단은 과거에 지학순 주교께서 군사 정권에 반대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부정부패하고 싸우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천주교에서 지학순 주교와 정의구현을 위해서 이사도 드리고 독재 정권에 맞선 활동을 하게 된 게 10초가 되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지학순 주교께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망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런 정치적인 사제단이 되기보다는 민중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돌보는 사목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네. 그 이후에는 사목 방향이 많이 변화를 가져왔었는데요. 네. 지금의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은 초기 지학순 주교의 정신을 그대로 개성하기보다는 일부 전체 정의구현 사제단은 아니겠지만 일부 몇 분 사제단께서 조금 과도한 형태의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판은 가능하지만 예. 사제단이 직접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염수정 서울 교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의구현 사제단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댓글 문제 등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특검과 특위 전반적으로 이런 걸 하자고 지금 양특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 새누리당에서 받기 어렵습니까? 실제 민주당이 저희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초기에는 국정조사를 주장을 했다가 네. 특별한 소득이 없으니까 네. 또 그 당회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특검을 주장은 하지 않았다가 네.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원샷 특검을 제안하니까 예.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특검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특검을 받기 어려운 것은 네. 특검을 시작하면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로 다 마무리할 수 있다가 또다시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는데 네. 특검이 다시 수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경쟁이 계속될 겁니다. 경쟁의 끝이 아니고 민주당은 모든 것을 특검에 맞고 민생에 집중하다고 하는데 특검이 만약에 개시가 된다면 네. 또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네. 거기에 관련된 또 작은 사안 하나하나까지 들먹이고 풀리고 사안을 합계시켜서 또다시 경쟁을 시작을 할 텐데 예. 특검이 되면은 이 박근혜 정부는 5년 내내 그 대선 관련한 일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저는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바대로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검찰에서 수사한 기간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특검에 대한 비용도 엄청나게 새로 듭니다. 그럼 예. 지금까지 검찰 조직은 왜 존재를 했습니까? 예, 말도 안 알겠습니다. 되는 얘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야 대치 정부 문제 사실 국회에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그 교과서와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했는데 의원님도 교문위 소속이시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계속 지켜를 봤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조종환 의원께서 신민 사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시를 하셨는데 네. 정원 총리께서 그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몇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답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미처 그 지휘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다가 보니까 예스나 노 형태의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빌미가 되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예, 야유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최민희 의원이 다시 지휘를 하면서 정홍원 총리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고요.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교과서 문제는요. 네. 그 저희 새누리당은 교학사 교과서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전체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정사에 가까운 정사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자는 예, 알겠습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강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오늘 여야 대표가 회담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네, 오늘 당장 좀 시원한 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고 예. 그에 대해서 황 대표께서 새누리당의 황 대표께서는 3, 4일 내로 김한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당장 뭐 소득은 없지만 어쨌든지 지금 전국이 워낙 엄중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신 점 또 공식적인 협상을 이제 시작하신 그런 점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제안 중에 하나 여야 대표, 원내대표 사자 협의체를 만들자 이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는데 네,
네. 가능성 있습니까? 네, 어쨌든지 이제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특검과 특위를 논의할 수 있는 논의 단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논의 단위, 또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할 이 세 가지의 논의 단위를 동시에 가동을 시키고, 이 세 가지의 논의를 할 수 있는 단위를 총체적으로 감독하고 또 여야 간의 협상 공식적인 창구로서 사임협의체를 가동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패키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새누리당이 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핵심 중에 핵심은 아무래도 특검 아닐까요? 근데 새누리당이 여전히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언론을 보니까 뭐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엊그제 뭐 천주교의 그런 일부 사제님들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정국이 대단히 위중하고, 또 이 정치권이 잘하고 있다면 사실 종교계가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권 언급할 이유도 사실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풀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여야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이 꼬인 정국이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시국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글쎄요, 저희는 뭐 이제 아마 시국미사를 집전하신 그 신부님의 발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네. 물론 연평도 포격 사건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은 분명히 저희는 국민들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 네. 그리고 이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그분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그 취지는 그동안 여러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빨리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다.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청와대와 여당이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뭐 새누리당과 여당에서는 일부 잘못된 발언을 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잘못된 발언 인정하시나요? 혹시 연평도 포격 관련해서 이제 박찬신 신부가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국민 정서가 분명히 동떨어져 있고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북한의 도발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발행위로 인해서 우리 또 군인들이 일부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더 봐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런 신부님들이 시국 미사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집권 여당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7월, 8월, 9월에 수차례에 걸쳐서 특검과 특위를 수용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만약에 그거를 7월이건 8월이건 9월이건 청와대가 수용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전혀 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기독교와 불교계 일부 단체에서 시국 관련 행사, 금식 기도회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야당 입장은 무엇이죠? 네,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도 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 말씀이 아마도 어제 시국미사를 집전하신 신부님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말씀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저희들은
좀 너무 단견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 그 범주 안에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국기문란 사건이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선 개입 국기문란 사건이 네. 이것마저도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용납하지 않겠다, 묵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똑같은 마음을 네. 이 대선 개입과 관련된 국기문란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총리를 상대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정홍원 총리님의 여러 제가 대정부 질문이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됐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되는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발언하시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예. 발언 태도나 내용에서 대단히 미흡하고 국회의 이 대정부 질문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정도의 그 발언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오늘 네. 이제 그 교과서 친일 편향의 교과서에 관한 그런 질문들의 명백한 친일 성향의 그런 교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단히 이 두리뭉실한 그런 답변으로 계속 피해 나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으로 퇴장한 거고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의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침략을 했냐 아니면은 진출을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뭐 오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상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가장 기초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찾아뵙겠습니다.